자, 공수처 또는 공조본이라고 표현됩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체포영장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 조만간 또다시 집행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정치권 안팎에서는요, 일종의 도피설 그리고 내통설을 놓고 여야 설전을 줘버렸습니다. 우선 도피설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간단히 그 내용의 핵심을 전해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서 제3의 장소로 도피했다. 이런 얘기가 야당발로 나온 겁니다. 어제부터 시작을 좀 했는데요. 일단 그 목소리,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도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관계 파악한 게 있어요, 없어요? 뭐 좀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고 그 어떤 차량에 관한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제가 윤석열은 관저에 있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알지 또 못합니까? 말씀드릴 수도 알지 없고요. 못합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말씀드리기가 좀 처장님, 곤란합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대비해야 되는 그 여러 가지 입장입니다. 가능성에는 피의자가 은닉, 숨었거나 아니면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네, 맞습니다.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서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이 이미 관저에서 도주했다는 제보들이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추하고 비겁한 모습입니다. 도망쳐봤자 국민 손바닥 아닙니다. 내란 수괴가 숨을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실이라면이라는 단서 그리고 제보라는 단서를 다뤘지만 숨을 곳 없다. 강력하게 야당발로 도피설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죠.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판적 입장을 냅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이 어디 도피를 했다고 질문을 하고 제보를 받았다고 그런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분명히 관저에 가서 대통령을 관저에서 뵙고 나왔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짓 선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참 자괴감이 드는 일입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체포영장 집행 관련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상의를 드린 거죠. 도주 설이니 이런 건 정말 여기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얘기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김철원 경일대 특임 교수 그리고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손정빈 변호사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김철원 교수님. 글쎄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강력히 부인했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짓 선동.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황당한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라는 반발인데, 글쎄요, 이게 일종의 약간 야당발 여론전이라고 봐야 될까?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거의 뭐 악의적으로 거의 조롱하는 단계거든요, 이게.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게 보면 어떤 우리 그 일반 잡범처럼 그 윤석열 대통령을 거의 모욕 주고 망신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보고요. 방금 그 변호인들도 밝힌 것처럼 예. 근거를 대라. 근거가 없거든요. 근데 근거가 뭐냐? 대라고 하면 항상 얘기하는 게 보면 김민석 의원의 비상기염사를 들거든요. 김민석 의원이 비상기염사를 얘기할 때 그것이 터무니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실제적으로 비상기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예. 그러니까 지금 저런 것들도 근거를 지금 댈 수는 없지만 나중에 사실로 판명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 추미애 의원도 지난 1차 체포영장 발부했을 때 보면 경호처장이 최악의 경우에 발포명령을 내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경호처장이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거를 대라고 하면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오늘 이 도피설은 제가 볼 땐 잘못된 한방인데 저는 지금 공수처가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도피는 아니고 저는 경호처가
경호 대상자인 대통령의 최악의 경우에 예. 피신시킬 수 있는 예. 경호 플랜을 만들 수는 있다. 그냥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 뚫리고 만약에 관저에 수사관들이 진입했을 경우에 경호관들이 마지막 비상 상황할 때는 경호 대상자인 오. 대통령을 피신시키는 예. 그런 방법은 생각할 수 있다고 보지만 예. 벌써 이 용산을 빠져나와서 제3의 장소로 도피했다. 이런 용산이 것들은- 아니고 한남동입니다. 그러니까 한남동을 예. 나와서 벌써 제3의 장소로 도피했다. 예. 이런 것들은 도주했다.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악의적인 거거든요. 사실 대통령이 지금 도피해봤자 어디로 갈 것이며 예. 또 출국 금지된 마당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 관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또 예. 최고의 보안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자꾸 김민석식의 한방 그냥 근거도 없는 한방 저는 가짜뉴스 이런 선동들은 결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탄핵 당하기 직전까지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최소한의 예의는 좀 지키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곽근 변호사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어제 저녁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다 논의해서 한 내용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도피라뇨. 이렇게 반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사실은 관저에서 나온 걸로 보이는 어떤 차량의 모습, 그러니까 이 공관 구역 밖으로 나가는 듯한 그런 차량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일단 그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런 모습 검은 차량들이 쭉 내려와요. 아마도 저런 모습을 누군가 보고 혹시 저기에 뭐 이런 판단을 한 걸까요? 아무튼 저런 차량이 나오는 모습이 있었어요. 저렇게. 저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런 모습이 배경이 된 걸까요, 혹시? 쭉 차들이 내려오죠, 검은 차량들이요? 이런 모습이 저게 어제 모습이었다 그러는데요. 앞에 사실은 차벽이 있었는데 그 차벽의 일부를 좀 빼서 저렇게 공간을 만든 뒤에 검은색 차량들이 좀 나오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게 시작점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강력히 부인했는데 그리고요, 오늘 오전에 대통령실도 뭔가 설명을 좀 내놨어요. 이 얘기가 자꾸 도니까요. 대통령 현재 관저에 계신 것으로 전해 들었는데요. 이렇게 또 설명이 나왔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 현재 관저에 계신 것으로 전해 들어 예. 본인 눈으로 확인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태균 게이트 때부터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일에 대해서 예. 대통령실의 해명이 뭐 이틀 후에 잘못된 해명으로 드러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12월 3일부터 일어났죠. 근데 이제 그 비상 계엄은 너무 많이 저희가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 얘기해 보면 김어준 씨도 어떤 제보 받았다고 했잖아요. 뭐 사살조. 근데 정말 그러한 정황들이 있던 거 아닙니까? 서울 시내 한복판에 어떤 비밀 신문 시설까지 만들려고 했다는 그런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그마한 것이라도 의심을 해보고 예. 사실을 밝혀야 될 의무가 민주당으로는 있다. 그리고 앞서 우리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저거는요, 다른 해외 정상들도 자주 탑승을 하고 있는 방탄 차량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어디 제조사까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예. 저런 차량에 행렬을 지어가지고 온다는 거는 저 여러 대의 차 중에서 경호처장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어떤 교란책으로 각기 나눠가지고 차를 나눠 타서 대통령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과거에도 지금은 아니지만 청와대에도 대통령이 비상시에 남태령 수방사 본부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비밀 도로가 있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확인되진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저런 모습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처지가 아닌가. 그래서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인데 마치 왕이 성을 버리고 피난 가는 듯한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여기에 대해서 굳이 또 해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김초영 교수가 말씀하셨지만 약간 민주당에서는 약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요, 뭐 악의적인 모습을 좀 보이게 뭔가 약간 뭐랄까 모욕주기 모욕주기 망신. 약간 그래서 일부러 이런 걸 여론전 형태로 혹시
여론전 형태로 좀 얘기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민주당도 사실 제보자가 누구인지 밝힐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은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 한 것이지 좀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강력히 부인하면서 아니 이런 거짓 선동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이렇게 좀 반박을 했어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뭔가 지금 공수처의 수사 사안과 관련돼서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질문 답변을 하는 과정에 뭔가 굉장히 귀를 잡는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그 목소리 들어보죠. 기소를 하든지 꼭 조사를 해야 되겠다면 사전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해라. 그러면 그 절차에 응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대통령께서 출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재판 진행 과정상 필요하다 하면 일수에 제한 없이 출석하실 것이고요. 대통령께서 출석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호나 신변 이런 문제를 해결이 돼야 간다는 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자, 헌법재판에 출석한다는 얘기는 앞서 계속했던 얘기와 같은 맥락의 얘기죠. 근데 그 앞부분이요. 공수처와 관련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수사와 관련된 질문에 저렇게 답을 한 거거든요. 기소를 하거나 사전영장, 여기서는 사전 구속영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라. 그러면은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손정민 변호사. 체포영장에는 응하지 않지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은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올 수 있다. 이런 뜻일까요, 그러면요? 우선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제 공수처의 그런 수사권 자체가 없다. 그리고 나아가서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청구를 해서 이제 발부를 받은 그 영장도 부적법하다. 그래서 일련의 절차에 대해서 불법적이고 무효이다라는 것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다만 이제 오늘 그 내용을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기소를 하거나 혹은 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다면 여기에 응하겠다. 법원을 콕 집었어요. 네, 서부지법이 그렇습니다. 아니라는 걸 강조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일단은 만약 이 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 적어도 법원에, 그러니까 중앙지법에 출석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변론을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이고, 특히 이제 중앙지법을 콕 집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예. 어쨌든 거기서 기존에 발부가 되었던 영장과 관련해서 그 영장에 대해서도 사실은 부적법한 것이었다라는 주장을 계속하지 않을까. 또 나아가서는 공수처의 그런 수사권도 없는 그런 조사의 진행 상황이었다. 그리고 중앙지법에 어쨌든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그런 청구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다. 이걸 또 법원에 출석을 해서 변론을 할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전 구속영장,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은 법원에서 심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심사를 할 때는 당사자가 출석을 안 해도 됩니까? 아니면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예. 결국에는 판단을 해서 영장 발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구속영장이라는 그런 강제 신병 확보의 그런 절차에 있어서 예. 유일하게 변론을 할 수가 있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변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절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출석을 해서 출석을 안 하면 약간 불리해지는 상황이 된다 이 오히려 뜻입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서면 조사를 통해서 판단을 적법하게 받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출석을 해서 변호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제로 이런 얘기처럼 중앙지법의 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그렇다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을 들어보면은 공수처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할 수 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자, 그런데요, 손정민 변호사, 사실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 변호인단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생각이 알려진 내용을 따져보면 지금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러니까 그 수사를 위한 체포영장 청구도 불법이고 발부된 영장도 불법이다. 그래서 응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거는 응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약간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네, 조금 충돌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오늘 그 예. 간담회 내용을 보면 이 부분에 관해서 그래도 계속 이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 그리고 영장 기존에 청구됐던 그 영장의 적법성에 관해서는 이것은 부적법하다라는 입장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예. 다만 이제 이런 충돌이 예견되고 또 갈등이 이제 심화되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한 발 물러서고 오. 다만 법원에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 다투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중앙지법에서 만약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면 예. 거기서는 기존에 해왔던 주장처럼 공수처의 수사권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장 청구도 부적법하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이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지법을 강조한 거 보니까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가 서울 서부지법에 되면 또 여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겠다 이 뜻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일단 뭔가 얘기를 좀 뭐랄까요.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진척된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김철원 교수님.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일종의 타협책을 제시한 걸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저 두 가지로 보는데요. 어쨌든 검찰총장의 대통령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는 게 말이 되느냐. 예. 굉장히 이 법치주의 파괴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좀 생겼거든요. 부정 여론이 생기다 보니까 본인이 그렇지 않다. 본인이 만약에 이 수사권이 없는 이 예. 공수처에서 하는 게 아니라면 경찰에서 예를 들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에서 수사를 한다면 그 수사에 응할 것이고 예. 또 마찬가지로 경찰에서 수사하지 않게 되면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에서 그러면 만약 기소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따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법하고 불법적인 이런 여러 가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나 아니면 체포영장 발부는 잘못됐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체포영장을 불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명분을 내세우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어쨌든 적법한 환경이 만들어지면 예. 순순하게 나도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받겠다 하는 의지를 보인 걸로 보이거든요. 예.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어차피 지금 공수처의 두 번째 체포영장을 앞두고 대규모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공수처에서 어쨌든 경찰 기동대도 뭐 이 투입하겠다 그렇게 되면 일정 불사를 하게 되면은 대통령 경호처에서도 보면 결국 결사항전의 자세를 예. 놓을 수밖에 없게 되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물리적 충돌도 완화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중재 방안을 하나의 변론 전략으로 내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약간 타협책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다르게 어떤 시각 갖고 계십니까? 예, 일종의 타협책으로는 보여집니다만 늦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재판에 기피 신청을 할 때 얼마나 재판부 쇼핑하는 거냐라고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아니 서부지법은 안 된다? 위법하다? 중앙지법은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공수처법 31조에 보면은 관할 법원 소재지 증거가 있는 그 소재지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물론 중앙지법에다 하는 것이 100점짜리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 위법인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적법하고 합법적인 절차인 것이고 이제 와서 그러면 서부지법에서 중앙지법으로 다시 영장을 청구한다? 이것은 법원 자체가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미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법원에서 기각을 했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기관과 기관, 사인과 사인, 어떤 법안과 법안 모든 쟁점이나 갈등이 있을 때 결국에 판단을 어디서 내립니까? 법원에서 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 보수 정치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법치주의 수호 아닙니까? 대통령 법률가로서 30년 넘게 살아오셨고 대통령에게는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이양제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여러 어떤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냥 체포영장에 이제 응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어제 오후부터 시작해서 오늘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던 도피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반박과 약간 비판까지 나온 거죠.